안녕하십니까. JMC 기업 분석입니다. 금일 소개할 회사는 HMM입니다. 구현대생선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입니다. 기업 개요, 사업 구조, 기업 재무, 산업, 수업 분석, 뉴스 리포트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담 통화 준비해 봤고요. 주담 통화 하는데 무척 힘들었습니다. 연결이 잘 안 돼서 되게 여러 번 전화를 드렸었고, 그리고 주담 통화 담당자께서 무척 바쁘신지 전화하는 것도 좀 약간 어려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주담 통화 담당자 분께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정 가격 한번 산출해 봤고요. 마치면서 꼭 필요한 질문들 준비해 봤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국내 1위 컨테이너 해운사, 국내 유일 컨테이너 해운사라고 알고 계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매출액을 보면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컨테이너 운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87%이고요. 벌크 화물이 약 10%, 벌크 화물은 드라이버크와 유조선이 있습니다. 사업 구조입니다. 매출액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컨테이너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도 대부분이 컨테이너선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선에서는 미주 노선이 대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럽과 중동 쪽이고요. 컨테이너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벌크 화물은 또 이렇게 생겼고요. 기업 분석입니다. 프로덕트로는 당연히 컨테이너선이 되겠고요. HMM은 최근에 24,000 TEU 컨테이너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TEU는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객으로는 당연히 화주인 수출자, 수입자가 되겠지만 실제로 거래를 하는 곳은 중개 역할을 하는 포워더입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분석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로는 아래와 같은 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색상별로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동맹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1위 업체랑 2위 업체는 앞에 M자를 따서 2M,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션 얼라이언스고요. 그리고 HMM이 소속되어 있는 이 주황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곳이 D 얼라이언스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방향은 당연히 고수익, 수익성 극대화, 고수익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 분석입니다. 재무 분석, 안정성, 활동성, 수익성, 성장성, 가치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안정성 비율, 유동을 보면은 유동성 비율은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여기서 보면은 부채 비율이 400%, 500%라고 해서 무척 많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박을 운영하는 이런 대형 회사에서는 이 선박에 대한 값을 전부 다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스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이 400%, 500%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를 보면은 800%, 700%, 아시아나는 뭐 1000% 이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그렇게 과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은 또 계속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익성 비율을 보면은 안 좋았지만 2020년부터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장성 비율도 올해부터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가치 지표도 그렇게 많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매출액을 보면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산도 보면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무려 2017년, 18년 4조 수준에서 2020년 9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채도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이 내용들은 또 뒤에 가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뒤에 가면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기 실적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총계가 2분기 때 약 7천억 가량이 더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부채 총계도 보면은 최근 2, 3분기 동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12척의 대형 선박을 리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채도가 증가했습니다. 다행히도 매출도 분기별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은 다음번에 사업보고서가 나오면은 이 4분기 업데이트를 해서 이 실적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다 보면은 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이익 대비 당기순이익이 무척 적어요. 영업이익은 1,400억, 2,800억인데 당기순이익은 280억, 250억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이 분기마다 1,000억 정도씩 나오는데 그 이유는 선박 리스 때문입니다. 이 선박에 대한 비용을, 리스 비용을 이자 비용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꾸준히 나온다 라는 부분은 꼭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히 3분기에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1,000억이 넘게 발생을 했는데요. 이 이유는 CB, 전환사채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보다 주가가 무척 많이 올라서 이 부분에 대한 차액을 손실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회계상 기준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 돈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선박 리스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선박 리스는 자산상 사용권 자산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무려 4조 3천억 원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지난 분기에는 3조 수준이었는데 당분기에는 4조 3천억이에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추가 선박을 인수를 했기 때문이죠. 사용권 자산은 선박 건물과 기계 장치를 리스하였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대부분 선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HMM을 공부하면서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본 구조인데요. 자본 구조를 보면은 기타 자본 구성 요소에 3조 1,000억 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부채 비율이 400%, 500%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이 산업에서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자본이 차지하는 곳을 보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 3조 1,000억 원에서 신종 자본 증권이 3조 3천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신종 자본 증권이 뭐냐면요. 다 CB를 발행했습니다. 무보증, 산모, 전환, 사채. CB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만큼 나오는 것이에요. 전기 말에 2조 5천억이었는데 당분기 말에 3조 2천억 원이에요. 7,200억 원이 이번에도 추가로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럼 나머지 2조 5천억은 괜찮은 거 아니냐? 그것도 전부 다 CB입니다. 뒤에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CB 발행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미상환 CB가 무려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3조 6천억, 주식으로는 6억 8천만 주. 엄청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규 발행을 공지를 했죠. 그것까지 합치면은 주식으로 따지면 거의 7억 주입니다. 이 부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현재 지분을 보면은 한국산업은행이랑 해양공사가 13%, 4%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이 또 7.5%, 합쳐서 25%를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미상환 전환사채가 대부분 다 산업은행과 해양공사임을 고려를 해봤을 때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무려 75% 이상이 됩니다. 신용보증기금까지 합치면 80% 정도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HMM은 거의 기간산업이라고 봐야겠죠. 산업 분석입니다. 패스 분석입니다. 일단 정책 법규적인 부분을 보면은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봤듯이 국가에서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시미시 경제 부분을 보면은
첫 번째로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함으로써 HMM으로서는 좀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를 해야 될 것은 환율. 환율은 최근에 많이 좀 떨어졌죠. 제가 뭐 뒤에 나와 있겠지만 주담 통화에서도 한번 여쭤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SCFI라는 해운 운임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실제로 HMM의 이익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계속 우상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친환경적인 관심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정책으로도 계속 그런 니즈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해운사에서는 스크러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요. 최근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에서도 자율 운행에 대한 관심이 무척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나라들이 여러 있죠. 그리고 선박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박 산업에서 치킨 게임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경쟁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형 선박의 필요성이 더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분석 5 vs입니다. 산업 내 경쟁 리스크라 잠재적 경쟁 리스크를 보면요. 무한 경쟁,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어울리는 그런 산업입니다. 구매자 공급자 리스크를 보면요. 다행히 물동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리스크는 선박 건조가 2년, 3년이 걸린다는 것인데 공급량이 부족할 때 갑자기 대응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HMM의 경우에는 마침 공급량이 부족할 때 대형 선박을 투입할 수 있음으로써 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적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 확장성 리스크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겠죠. HMM의 경우에는 내년에 또 추가로 선박이 투입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뭐 시기적절한 것 같고요.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과도한 캐파 증가는 또 치킨 게임에 재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또 보더라도 비용 절감과 효율화는 당연히 필수 요소가 되겠고요. 앞에서 분석했던 것들을 요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분석이고요. 장점은 국내 1위 유일 컨테이너 해운업, 그다음에 정부 지원, 캐파 증가. 캐파가 최근 1년 반, 2년 동안 거의 2배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증가하고 있는 매출 영업이익, 대형 선박 보유로 경쟁력 확보가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너무 강력하죠. 불안전한 재무 상태, 전환사채 CB,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 사채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기회를 보면요. 기회도 무척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SCFI 운임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D-Alliance 동맹에 올해 4월 달에 가입을 했는데 그럼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 증가 중인 물동량, 그리고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서 이익을 또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위협으로는 환율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공급 부족이 미래의 공급 증가 가능성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볼게요. 2025년까지 HMM 컨테이너선 30% 늘린다. 계속 성장을 하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HMM CB 투자 위한 선박자 고루 갖췄다. 이번에 CB에 공시를 한 것을 나쁘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년 불황 해운 산업 반등 조짐, 코로나 속 운임 급등, HMM, SM 화선, 화색. 최근 운임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HMM에 많은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리포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표 주가 17,500원.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리포트를 볼 때 더 미래 구간, 더 먼 미래 구간을 좀 주로 보는데요. 거기서 예상하는 매출액은 이제 7조 후반대, 영업이익 2조, 그 다음에 순이익이 1조 5천억 수준이네요. 무척 높게 잡았네요. 그럼으로써 제시한 것들을 보면요.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선율,
개선율이라는 것은 놀고 있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놀고 있는 선박이 거의 없다. 그리고 다음에 SCFI가 계속 상승 중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추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 목표 주가 17,000원. 내년에도 물동량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봉량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컨테이너 시황 강세가 이어질 것. 그리고 21년, 22년 예상을 보면은 매출액은 7조 중반대, 영업이익은 1조,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5천억 수준으로 앞전 리포트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적네요. 다음은 리포트입니다. 2021년 실적 크게 개선 전망 하고 있고 21년, 22년 예상을 보면은 매출액 7조 수준, 그다음에 영업이익 1조 5천억 수준이네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조 5천억, 그 다음에 1조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담통화입니다. 정말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아래와 같은 질문들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가동률, 선박 가동률은 거의 다 가동되고 있다. 그리고 선박 입적 투입 시점, 앞에서도 좀 봤듯이 24K는 올해 2, 3분기부터 투입이 되어서 실적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6K 8척은 내년 2분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다음 질문으로는 매출이 거의 2배가 되지 않냐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이렇게 대형 선박이 투입이 되고 있고 내년 2분기에도 추가로 투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2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늘어날 것으로 본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캐파미 매출 증대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기대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도 기대한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다시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된다면은 경쟁력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예전보다는 나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거래는 화주가 아니라 포워더하고 할 텐데 거래 화폐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렸고 대부분 달러 거래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환율에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담께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원유 가격 하락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했었고요. 그리고 신규 선박은 연료 효율이 60%라고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스크러버 영향 때문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스크러버는 환경 정책 때문이고 연료 효율이 좋은 것은 대형 선박이라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전환사채가 거의 7억 주인데 향후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이때 좀 약간 많이 좀 꺼려 하셨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때 이 답변을 주실 때 무척 힘들어 하시는 게 전화 통화상에서도 느껴져서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전환사채가 다 자본금인데 자본금인데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손실이 1,000억이 발생되는 게 맞냐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고 회계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했던 것이고요.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전환사채는 그렇게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부분이 다 영구 전환사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손실 처리를 안 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안 할 것으로 본다라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늘어난 자산은 전부 신규 선박이냐라고 이제 여쭤봤고 그렇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HMM의 향후 전망은 주식 관점에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2018년에서 19년에 4조에서 9조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서 18년 말쯤에 회계 규정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금융 리스 부분인데 과거에는 선박을 빌리고 그냥 이자 비용만 지불을 했던 케이스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19년도부터는 그 리스하는 것들도 전부 다 사용권 자산 그리고 부채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정 가격입니다. 적정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을 해봤고요.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산출을 해본 거고, 이 기준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슈퍼 개형이 맞는 공식. 그 다음에 개형이 스크리닝 할 때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그런 방식. 세 번째로는 스타 강사 사경인 회계사의 적정 가격 구하기. 그리고 네 번째 도서 현명한 초보 투자자에서 나왔던 공식. 이렇게 한번 구해봤습니다. 20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21년에는 우리가 무척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적정 가격에서도 매우 높게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꼭 참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7억 주 CB가 전부 다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가격이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CB를 국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미들 피해 보게끔 그렇게 다 CB로 전환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분명한 리스크라는 것은 꼭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시겠다면 아래의 질문에 꼭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에 당신의 소중한 돈을 빌려주겠는가? 당신이라면 이 회사를 인수하겠는가? 이 회사가 나와 내 가족의 생사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꼭 고민하시고, 그리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짧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길어졌네요. 사실 HMM은 장점과 단점이 너무 극명하게 나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몇 년 동안 물려있기도 하고, 저도 소액 투자자로서 좀 자세히 다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기업으로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